반갑습니다. 마루입니다.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학고 유튜버로 살다가 그대로 묻힐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군요.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직접 더빙해서 진행해볼까 합니다. 씨바 존나 어색한. 사실 다음 영상은 하원의 1집 리뷰가 예정이었지만 개같이 빠꾸시켰습니다. 각본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더 재밌는 사건이 터져버렸기 때문이죠. 정규 2집 해방의 흥행으로 현재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던 스카이 민혁은 4월 3일 인스타그램에서 제이시우카를 태그하며 오후 6시에 무언가를 예고했고, 그 다음날 4일에 공개된 것은 바로 그를 향한 디스곡이었죠. 현재 AP 알케미와 KC 사이에 서로 간보기식 신경전을 제외하면 딱히 크나큰 이슈가 없었던 리스너들에게는 나름의 화제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개같이 노선 갈아탔습니다. 빠르게 이번 디스전의 전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발단은 해방 앨범의 수록곡인 내 방에서 나가 곡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곡에서 언급된 인물은 총 6명으로 곡에서 직접 디스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인물은 아우렐고트와 CK뿐이었죠. 아우렐고트는 어설프게 싱잉랩으로 유행을 타려는 점, CK는 스윙스를 당당하게 밝히면서 디스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비유나 예시로 인용되어 넘어가는 것 정도로 생각했으나 추가적으로 1명을 더 디스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2명을 제외하고 남은 4명 중에서 30살의 제일 가까운 인물은 스키니 브라운과 제이시우카 둘이지만, 이 둘의 최근 나온 앨범에서 마약을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곡을 낸 래퍼는 바로 제이시우카가 유일했습니다. 즉 해당 파트는 제이시우카를 지목한 것으로 강하게 추측되었고, 이는 추후 공개된 인터뷰로 기정사실화됩니다. 제가 일본에 뮤직비디오 찍으러 갔을 때 제이시우카님 앨범 무슨 앨범인지는 제목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이시우카님 앨범에 바나클라바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록곡이 있어요.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 이분은 싱랩을 하면서 이제 인지도를 쌓은 래퍼인데 갑자기 힙합 컨셉을 하면서 저에게는 그게 와닿지 않을 뿐더러 트래퍼나 이런 분들을 막 이제 디스를, 간접 디스를, 스닉 디스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딩고에서 라이브로도 했었던 그 트랙 내용을 요약하자면, 일반적인 힙합의 느낌과 거리가 먼 대중적인 노래로 인기와 유행에 편승했던 인물이 힙합을 통해 성공을 표방하는 게 과연 옳은 행보인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에 가깝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하는 것은 아님을 밝혔죠. 해당 인터뷰를 통해 내 방에서 나가라는 곡에서 디스한 인물은 제이시우카, 아우렐고트, CK 총 3심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24년 3월 29일 코일의 정규 4집이 공개되었고, 앨범의 수록곡 중 제이시우카가 참여한 트랙에서 스민을 향한 맞디스 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그냥 할 말이 없네요. 댓글 여론 따라가는 느낌으로 생각하신다면 솔직히 억울할 지경입니다. 아마 본인의 최고 강점인 싱잉랩을 최대한 살리며 맞디스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디스를 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선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왜 이런 식의 디스가 지금까지 없었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체감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먼저 해방 앨범에는 돈을 주제로 그 흔한 머니 수액을 표방하는 곡이 단 한 곡도 없고, 그나마 비슷하게 가난의 주제인 타이틀곡에서도 돈에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노력을 강조하는 언급이 더 많았던 걸 보면 대체 무슨 곡을 어떻게 들은 건지도 의문이고, 비록 쇼미9 시절에는 최약체 기민 래퍼라는 인식이 있었을지언정 해방 앨범이 24년 올해의 앨범, 올해의 뮤비 각 6 후보 중 한 자리를 차지하며 그야말로 탑6 안에 등재된 쾌거를 달성한 반면에, 제이시우카는 어떤 부분에도 들어가지 못했죠. 게다가 언젠가 스민도 자신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는 불확실하고 두루뭉실한 내용으로 마무리 짓는 느낌은 아무리 봐도 이길 자신이 없으니 논점 흐리기로 몰아가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4월 4일 본격적으로 스민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이 디스전의 서막이 열린 것이죠. 이 디스곡은 거의 정석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흠잡을 것 없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이전부터 자신이 제이시우카에게 느꼈던 불만점과 문제점들을 정확히 다시 언급했고, 부족한 랩 실력은 물론 업적에 비해 이름을 확실히 알리지 못했다는 것과 결국 코일과 릴러말즈 등의 유명 뮤지션들에게 기생하며 인맥으로 연명한다는 것, 언더의 무명 래퍼들을 간접적으로 디스했으면서 정작 그 무명 래퍼들과 리믹스 곡을 만들었다는 내로남불 등을 꼬집었습니다. 실력적으로 의미적으로도 훌륭한 디스곡이었죠. 결국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 이상 제이시우카는 앞으로의 커리어에 치명적으로 남을 꼬리표를 달게 된 셈입니다. 제이시우카는 현재까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응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각본 다 써놓고 이제 녹음 준비하려는데 4월 10일 오후 6시경 스민을 향한 제이시우카의 맞디스 곡이 올라옵니다.
일단 감상평부터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저는 항상 늘 그래왔듯이 좋게 들었다는 분들까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듣는 귀는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구립니다. 개구려요, 솔직히. 네. 명문적으로는 바라클라바 곡에서 스민을 저격한 것이 아니라는 점, 팬이라 밝혔으면서 뒷담 하나 했다는 내로남불, 자신은 그저 다른 래퍼들처럼 스웩을 쓴 건데 그것이 스닉디스였다는 과대 해석을 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도 러브송 부른 주제에 자신을 깠다, 아우레고트를 깠으면서 정작 같이 작업했다 등 스민이 정작 논점을 흐리며 디스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표방하면서 반박을 했지만, 진짜 두 곡 충분히 듣고 분석한 제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의견 말씀드리자면 JC 유카의 의견은 설득력이 한참 떨어집니다. 먼저 스민이 JC 유카를 디스한 이유는 러브송이 힙합이 아니라서 깐 게 아니라 러브송을 부르던 사람이 힙합 래퍼들처럼 머니 스웩 등을 보여주고 하는 모습이 그저 그 힙합이라는 느낌만을 가져가려 했던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러브송이 힙합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크리스 브라운, 주스 월드 등의 최정상급 뮤지션들에게도 해당될 내용이겠죠. 그리고 아우레고트와 작업해놓고 디스? 손신바가 테이크원을 디스한 것과 뭐가 다를까요? 수준 낮은 내용과 가사를 가지고 디스했다기엔 정작 이 디스곡도 그렇게 깨끗한 내용은 아닌데요. 사실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부가적인 요소에 불과하고 결국 현재까지 이 싸움에서 스민의 손을 들어줄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랩이 진심으로 구리다는 것입니다. 바라클라바가 수록된 3집을 감상할 때도 느낀 거지만 랩에서 라임을 강조하는 강세가 비교적 약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펀치라인이라 느껴질 부분 없이 모든 라인에서 전부 일관적으로 들리게 된다는 점, 게다가 변칙적인 플로우 변화도 보이지 않았고 너무나 뻔하게 라임 위치가 예상되고 들통나니까 랩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게다가 뭔가 스민을 비꼬려는 의도로 쓴 건지 몰라도 일부러 비음이 섞인 듯한 발성으로 랩을 하는데 랩 구성 자체가 좋지 못하다 보니 이 부분도 악재로 적용돼 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할 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이 곡이 전부라면, 못하는 래퍼들 너무 많아서 대가리 깔려는 실력이 이 곡 하나가 전부라고 한다면 JC 유카의 힙합 커리어는 결국 지금이 역대 최악의 위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JC 유카는 기존과 다른 스타일을 시도한 듯 강렬한 트랩 사운드 위주의 구성을 선보였으나 솔직히 전 이 앨범의 존재도 최근에 알았을 정도로 별다른 화제를 이끌지 못했죠. 게다가 랩이 아닌 러브송으로 이름을 알렸던 만큼 그리 인상적인 랩을 남겼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JC 유카를 하면 아직도 이 노래밖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가 정말 랩을 잘해서 뜬 것인가, 아니면 노래를 잘해서 뜬 것인가, 그가 리스너들에게 어떤 위치에 대우를 받는가, 그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생각하자면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스민에게 대응한 것은 그리 신중하지 못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힙합 안에서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자유, 그리고 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드러내는 점에서 힙합은 지금까지 다양하고 많은 주제로 이야기와 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대중가요의 사랑이라는 주제 외에 내가 살던 고향, 가난, 성공, 사회 비판과 풍자, 타인을 저격하는 등의 호불호가 갈리는 내용도 자유롭게 가감없이 다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힙합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죠. 그런 부분에서 힙합 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스민이나 자신의 강점을 살리며 노래하는 JC 유카나 각자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잘못되지 않았지만 이 둘이 충돌하면서 이야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뭘 하든 어쨌거나 자기 마음이지만 디스전에서만큼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상대방을 얼마나 더 잘 때리느냐, 얼마나 더 깊은 인상을 남기느냐로 판가름이 나는 싸움이죠. 아무리 내가 명분이 확실해도 실력적으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결국 패배하는 것이 디스전입니다. 사실 스민의 디스를 무시해도 되었던 JC 유카가 결국 응수를 선택했던 만큼 그 이상의 압도적인 맞디스 곡을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실력적으로 평가절하당하는 꼬리표를 커리어 내내 달고 살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른 디스전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올티와 디젤의 디스전, 믹스테이프에 수록된 비트의 페이 논의가 불확실해서 사인 오해로 인해 둘이 서로 시작된 디스전인데, 명문적으로는 디젤이 억울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력적으로는 올티가 디젤을 그대로 압살해버리면서 해당 디스전에서 리스너들은 올티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한참을 거슬러서 올라가 볼까요? 두 번째는 이센스와 오케이본의 디스전입니다. 이건 진짜로 얼테이가 없대도 할 말이 없는 이유인데, 그냥 단순히 이센스가 오케이본이 마음에 안 든다, 멋지지 않다 등의 이유로 먼저 시비를 걸면서 시작된 디스전입니다. 당연히 이센스가 오케이본을 개박살내버렸고 현재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손에 꼽죠. 이처럼 디스전에서 이유와 명분은 부가적인 요소일 뿐 결국 누가 더 잘하느냐로 판가름 나는 싸움입니다. 이전에 리뷰했던 덤말릭, 저스티스와 디플로우도 변절, 노선 변경 등의 이유는 부가적일 뿐 서로 팽팽하고 압도적인 랩 실력을 보여주었고, 스윙스와 CK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힙합씬의 정치질, 곡의 표절 논란 등의 이유가 있지만 스윙스가 CK를 압살했다는 의견이 주류고 조강일과 키치오지의 디스전에서도 랩의 방법론, 그루브 유무의 이유가 있었지만 서로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결국 취향으로 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각자 훌륭한 실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스민과 제이시 유카의 디스전은 누가 더 잘못했고 억울한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압도적인 랩 실력만이 설득력을 갖출 뿐이죠. 지금까지 거의 모든 디스전이 그래왔고 디스전에서만큼은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디스전이 이어짐 없이 그냥 이대로 끝난다면 결국 승자는 스민으로 정쳐질 예정이지만 앞으로 몇 차례 정도 더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발전된 실력으로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